부부로 살아온 긴 시간, 나는 누구이고 당신은 누구일까요? 어느 날 저녁, 남편과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데 뜨거운 국물 먹는 소리만 들리던 그 순간 문득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25년 결혼 생활, 함께 웃고 울던 날들이 스쳐갔지만 그 조용한 식탁에서 우린 지금 함께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침묵은 예전엔 편안했는데 이제는 무언가를 잊어버린 낯선 공백처럼 느껴졌죠.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를 감명 깊게 봤고 주인공이 죽은 남편에게 쓴 시 두고 가는 마음에게를 여러 번 읽었어요. 어려서는 손 붙들고 있어야 따신 줄을 알았는데 이제는 곁에 없어도 당신 계실 줄을 압니다. 그리고 아까운 당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시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남편은 아직 곁에 살아있는데 왜 이 시가 이렇게 가슴을 칠까요? 그의 헌신적인 삶을 떠올리며 지금 이 침묵이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에리 프롬은 사랑은 능동적인 책임이라 했어요.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하며 살아왔을까요? 아니면 바빠서 잊고 있었을까요? 어느 날 남편이 오늘 좀 피곤하다 했을 때 나도 그래라며 지나쳤어요. 그 순간이 쌓여 침묵이 됐죠. 그래서 물었어요. 지금 우리 서로를 보고 있는 걸까? 연애 시절 그는 제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읽은 책, 친구와 나눈 대화, 사소한 감정까지 그의 미소가 제 말을 따뜻하게 감싸줬죠. 결혼 초엔 아이 태어나던 날 손잡고 울며 우리 잘 해낼 거야 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대화가 줄었어요. 아이 키우고 생계 꾸리느라 오늘 어땠어? 가 밥 먹었어? 로 사랑해가 고마워로 바뀌었죠.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다며 툭 던졌는데 저는 다 잘 될 거야 라며 대충 넘겼어요. 그때부터 감정은 점점 숨어버렸죠. 프롬은 사랑은 물을 줘야 자라는 화초라 했어요. 우리는 물 주는 법을 잊고 서로의 피로만 쌓아갔던 거예요. 어느 저녁 TV만 켜놓고 각자 스마트폰 보는데 같은 공간에 있어도 멀었어요. 폭삭 소가수다 시에서 이제는 내게도 아랫목이 있어 당신 생각만으로도 온 마음이 데워지는 걸 이란 구절이 떠올랐어요. 남편은 곁에 있는데 왜 그 따뜻함을 잊었을까요? 사랑은 끝난 게 아니라 묻혀 있었어요. 시처럼 언젠가 훌훌 떠날 그를 떠올리니 지금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25년 넘게 엄마, 아내로 살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아침 챙기고 아이 학교 픽업하고 밤늦게 학원 다녀오는 딸 기다리며 마음 졸였죠. 명절엔 시댁 음식 준비로 분주했고 남편 회사 모임엔 말없이 따라갔어요. 그게 사랑이고 책임이라 믿었어요. 아이들 떠난 뒤에도 남편 옆에서 묵묵히 밥 차렸죠.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섰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존재하면 자신을 소외시킨다 했죠. 남편과 아이들 시선 속에서 나는 점점 흐릿해졌어요. 어느 날 친구가 요즘 뭐해? 물었는데 아이 키우고 집 챙기고 외엔 할 말이 없었어요. 나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졌죠. 쇼펜하우어는 타인을 위해 살면 자신을 잃는다 했어요. 남편은 늘 곁에 있었지만 아내라는 역할만 남았죠. 어느 날 명절 준비로 지친 저를 보며 남편이 고생했다 했을 때 응이라며 웃었어요. 그 말 속에 그의 헌신도 담겨 있었죠. 지금 시 두고 가는 마음에게 왜 아까운 당신 수고 많으셨습니다를 떠올리며 그의 고단한 삶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곁에서 묵묵히 나를 지탱해온 나 자신도 떠올랐어요. 역할 속에서 잃은 나를 찾아야겠다고 그게 남편과의 관계도 살리는 길이라 느꼈어요. 침묵 속에서 감정이 멀어졌어요. 어느 날 남편이 오늘 좀 늦는다 했을 때 알았어만 했죠. 예전엔 왜? 라며 물었을 텐데 이젠 무덤덤했어요. 프롬은 사랑은 능동적인 활동이라 했지만 우리는 생활 파트너로만 남았어요. 어느 저녁 남편과 각자 방에서 TV 보는데 같은 집안에서도 타인 같았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엔 바람이 있었어요. 시 두고 가는 마음에게 왜 낮에도 달 떠 있는 걸 아는 듯이 살겠습니다처럼 남편과의 따뜻했던 날들이 떠올랐죠. 결혼식 날 설렘, 아이 첫걸음, 힘들 때 손잡던 순간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니라 묻혀 있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엄마 아빠 요즘 말 별로 안 해? 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죠. 쇼펜하우어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찾는다 했어요. 저는 먼저 나를 찾아야 했어요. 어느 날 소설가 꿈꿨던 옛날 떠올리며 노트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 밤새 글 쓰며 꿈꿨던 날들이 떠올랐죠. 어느 날 딸이 엄마 요즘 달라졌어? 했어요. 그 작은 변화가 남편과의 거리도 좁혔어요. 시에 당신 계실 줄을 압니다처럼 곁에 있는 지금이 소중했어요. 희망은 멀어진 감정 속에도 남아있었어요. 다시 연결하려면 용기가 필요했어요.
어느 저녁 남편에게 커피 한잔하며 얘기할까 했어요. 놀란 눈빛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서툴렀어요. 결혼식 날 기억나? 물으니 당신 떨던 거 잊을 수 없지 했어요. 오랜만에 웃었죠. 미셸 오바마는 나는 아내이기 전에 한 여성이다 했어요. 부부는 두 개의 인생이 함께 걷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프로젝트 마감이라 바빠 했을 때 나도 글 쓰며 나를 찾는 중이야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꺼냈죠. 어느 주말 같이 공원 갔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했더니 좋지라며 손잡았어요. 프랭클은 삶의 의미는 태도에서 온다 했어요. 침묵을 깨는 작은 용기가 관계를 살렸어요. 시두고 가는 마음에게 애 아까운 당신 폭삭 속았수다를 읽으며 그동안 고마웠어 했어요. 남편이 당신 덕에 버텼지 했죠. 죽음 이후의 사랑을 생각하니 지금이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더했어요. 첫째, 소통의 시간 늘리기. 30분씩 서로의 얘기 듣고 오늘 어땠어? 물으며 공감했어요. 둘째, 새로운 취미로 요리 같이 시작했어요. 셋째, 아침 포옹 10초로 스킨십 늘렸죠. 넷째, 오늘도 수고했어로 감사 표현했어요. 다섯째, 한 달에 한 번 데이트 계획 세웠어요. 다시 연결되는 연습이 시작됐어요. 부부로 살아온 시간, 이제는 나를 찾아 당신과 다시 걸어가야 해요. 커피 한 잔에서 깨달았죠. 시 두고 가는 마음에게처럼 50년 만에 훌훌 떠날 날이 온다면 지금 서로를 더 따뜻하게 봐야죠. 지난주 폭삭 속아수다 마지막 회를 보며 이 시가 남긴 여운이 깊었어요. 오늘의 사색의 등불 한마디는 침묵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프롬은 사랑은 책임이라, 프랭클은 의미는 태도에서 온다 했어요. 나를 찾고 그 나로 남편과 만나세요. 어느 날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내가 뭘 원하지? 물어보세요. 그 질문이 당신과 부부를 살려줄 거예요. 당신의 부부 이야기는 어떤가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사색의 등불이 함께 걸을게요.